필래. 오빠, 나 봄맞이 립스틱 컬러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오늘 사자. 오늘 사면 되겠네. 이따가. 나한테 군고구마 냄새 나지 않아? 고구마 냄새? 응. 왜 군고구마 냄새 나는 거 같지? 안 나, 안 나. 집에 엄청 심하게 나. 군고구마 냄새? 뭐 창문 열어놓고 오고. 필래. 지금 CLS 탄지 벌써 여길 봐야지. 거울 그만 보고. 필래. 응? CLS 탄지 벌써 지금 2년 됐거든. 시간 빠르지? 더 빠르네. 그러니까 제 이름 가운데 글자인 O랑 피글렛 가운데 글자인 예를 합해서 오예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오예를 2년 동안 탄 소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들을 짚어줄 수 있겠어? 단점은 단점 있어? 하나 있어. 뭐? 연비. 아, 연비. 아, 연비 뭐 근데 뭐. 근데 워낙에 연비 좋은 차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10만 원 넣어도 꽉 안 차잖아. 그런 게 조금 실감이 딱 나지. 10만 원이나 넣었는데 카드가 안 차네? 막 이런 생각 들지. 그럼 이제 한 칸 한 칸이 되게 소중해지는 거야. 아. 그래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연비가 막 엄청난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힘들어. 왜냐면 주행거리 1년에 뭐 10,000km도 안 타는데 뭐. 그죠? 그렇긴 하지. 아, 단점 또 하나 있어. 뭔데? 뒷좌석이 좀 좁아. 근데 뒷자리 사람 안 타잖아. 안 타긴 하는데 나중에 애기 태어나고 그러면은 좀 그때 바꿀 기회가 오겠지? 나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좀 계속 탄다 생각하면은 약간 아쉽긴 한데 승차감은 뭐 최고지. 장점, 그럼 장점. 승차감 또? 승차감 일단 최고고 차가 일단 예쁘고 이게 원래 타면 탈수록 이 차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CLS는 한 번도 그런 생각 든 적은 없던 것 같아. 내가 탈 때는 핸들 진동이랑 시트 진동이 조금 있거든. 그 느껴? 핸들 진동 느꼈지? 오빠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그거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거슬려서 스티어링 휠을 아예 바꾼 사람도 있어. 아예. 장점 또? 오, 돈다 돌아. 장점. 근데 예쁘고 잘 나가면 최고 아니야? 아, 그렇긴 하지. 신형 CLS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신형 CLS? 보다 보니까 예쁜가? 그치, 보다 보니까 예쁘지. 그게 디자이너들의 능력이야. 아, 진짜? 그런 차를 만드는 게 그런 걸 만드는 게 디자이너의 능력이야. 단순히 예쁜 것만 만들면 오래 못 가. 오셨다. 보면 볼수록 예쁜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촬영을 같이 하기로 한 렌트나라 코리아 대표님이 오셨어요. 자켓이 굉장히 올려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앉아요. 아,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했는데 차들도 너무 지나다니고 대로변에 소리가 그대로 유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장기 렌트카를 출고한 이유 중 장점편은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다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괜찮다니까요. 아유, 뭐고 해요. 아, 창피하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전문가 포스는 전문가를 한번 모셨어요. 그 전문가는 바로 카레크린트 모든 법인 차량들 장기 렌트를 맡아주고 있고 또 CLS 400 장기 렌트로 출고를 진행해준 렌트나라 코리아 문선일 대표입니다. 제가 우리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죠?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3년 4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액센트 위트를 출고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맞지.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첫 장기 렌트를 우리 회사에서 이제 액센트 위트를 했는데 그게 도중에 사고가 한 2번 났어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앞차를 한번 꽝 박아가지고 앞이 좀 날아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보험료가 안 오르는 걸로 일단 증명을 했죠. 장기렌트 장점을. 그렇지.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요. 장기렌트 장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할증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사고 났을 때. 그렇지.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 렌트 타면서 사고 나도 좀 걱정은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베르나 샀을 때 보험료가 그때 당시 한 300 몇십, 400 몇십이거든요. 그래. 보통 되게 19살 때였으니까 그때도 장기렌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19살 때는 안 되고 이제 나이는 만 21세 이상이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 근데 그때 만약에 첫 차를 산다고 하면 웬만한 차들 보험료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장기렌트 그거보다는 그렇지. 낫다는 거죠. 그렇지. 장점으로 이제 첫 번째는 개인 신용 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 맞아. 아무래도 이제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뭐든 이제 다른 뭐 대출 받을 때도 더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형 법인 대출 받을 때 대표자 신용도도 보는 거 알죠? 당연히 들어가죠. 연대보증 네. 다 들어가지. 내가 우리 가족 차를 CLS로 사고 싶다고 해서 내 신용도를 한 등급 내리는 게 법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LS 살 때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사실 물론 견적은 내봤어요. 비교 견적은 내봤는데 리스랑 비교도 네, 근데 어쨌든 신용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진짜 장기렌트가 짱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어쨌든 보험료, 사고 나도 보험료 이상이 없는 거, 그리고 신용도에 지장이 없다는 거. 신용도를 확인만 할 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 그렇지. 그럼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차를 구매할 때는 이제 구매 방식이 뭐 장기 렌트, 리스, 할부 그리고 현금이 있는데 네. 이제 현금이 사실은 가장 이제 저렴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당연하죠. 가장 현금 1등이죠. 저렴한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구매 방식은 이제 장기 렌트가 이제 그 리스나 할부 대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또 더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 형 그러면 나 이건 솔직히 이건 약간 믿기 힘든데 왜냐면 나는 어쨌든 독자 입장, 구독자 입장에서 그렇지. 한 차량 갖고 비교 견적 한번 내줄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한번 내줘봐요. 그럼 그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붙여드릴 테니까 진짜 그게 그런지 아닌지 오케이. 그걸 한번 증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차종으로 해볼까요? 무슨 차종? 국산차 뭐 만만한 거 소나타? 뭐 카니발이나 뭐 카니발, 이런 그냥 거 카니발로 좀 한번 저희가 주세요. 이따가 가서 그래서 실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니발 노블레스 3,820만원짜리를 옵션을 좀 넣어서 4,130만원 해봤더니 리스랑 렌트랑 실제로 렌트가 더 비싼데 여기서 렌트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 실제로 렌트가 좀 더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렴하다는 뜻이 그 단순히 차값이랑 뭐 보험료 포함 이거 저렴한 게 아니라 실제로 리스를 할 때는 정비를 안 해주잖아요. 리스사가 렌트는 정비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도 렌트카가 더 저렴한 거예요. 그렇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국산차 기준 월 5에서 6만 원 정도 이제. 그러면은 뭐 엔진 오일이면 뭐 다 해줘요. 그렇지. 타이어도 해줘요. 내가 근데 차를 끌고 정비소로 뭐 현대 뭐 기아 이쪽으로 입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비 기사가 와서 해주니까. 타이어도 바꿔줘요. 타이어도 교체되지. 타이어도 해줘요. 교체되지. 브레이크 패드도 해줘요. 해주지. 그러니까 로터도 해줘요. 차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소모품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을 했을 때 그렇지. 대박이다. 기름도 넣어줘요. 기름은 기름 안 넣어줘. 아무튼 그런 장점도 있네. 난 몰랐네. 저는 항상 출고할 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월 그 싼 거 해달라. 그래서 카니발 한 달에 59만 원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무조건 싼 거. 나는 싼 거 해주세요. 싼 거. 알아서 정비 받을게. 그런 컨셉이라서. 근데 저건 엔진오일 가는 게 15만 원 나왔네. 할부보다는 많게는 10에서 20%까지.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중에 뭐 여타의 에이전시들이 나오는 프로모션 차량 프로모션 차량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전시장에 가서 받는 할인 금액과 법인 대 법인으로 받는 할인 금액. 그러니까 개인이 살 때보다 렌트카 법인이 현대차 법인한테 사는 게 더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차량 만기 시점에 뭐 물론 리스도 마찬가지지만 반납이나 뭐 인수나 이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장기 렌트가 유리한데 보통 리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차를 반납을 하면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있었어.
사고에 대한 감가 비용도 페널티를 청구를 하는데 네, 맞아요. 장기 렌트는 이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 네. 뭐 신땡 네. 카드사 네. 뭐 그런 데가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일반 상품들은 그런 감가 페널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도 좀 자유롭게 가능하고. 우리가 옛날에 아우디 A6를 한번 반납을 했는데 그치. 정 실장이 주차하다가 저기 팬더를 한번 아작낸 적이 있어요. 헤드램프랑 같이. 이거 볼래나 정 실장? 안 보겠지? 아무튼 근데 그거 반납할 때 걔네들이 그거 갖고 확 깎아버려. 맞아. 다 들어가는데 이제 리스차는 당연히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렌트는 아예 그런 반납 시 자체가 없다.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이번에 액센트 위트를 반납을 했는데 사고차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혼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똑같이 돌려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번호판 인식 자체가 네. 워낙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옛날에는 허 번호판에 대한 게 약간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장기 렌트카가 보급되는 시점에 맞춰서 호도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하도 많이 생기면서 그런 호하 번호판은 저 사람은 그냥 리스나 현금이 아니라 렌트로 구입을 했구나.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요새는 그러니까 제일 어떤 현명하게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추이가 점점 흘러가고. 근데 내가 이제 호로 CLS를 사니까 아무래도 약간 내가 직접 산 거에 비해서는 애정은 조금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근데 피글렛이 이제 휠을 워낙 조각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조각가 출신도 아닌데 거기서도 이제 애정이 약간. 아무튼 근데 사실 이게 내 신용도를 지켜주고 내가 지갑에서 나간 돈을 아껴준다고 생각하면 또 효자예요. 자, 네 번째는 어쨌든 번호판의 인식의 변화. 이게 네 번째가 될 테고요. 그럼 다섯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리스 할부로 구매할 수 없는 이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랜저 LPG. 그렇지. 탈 수 있어요? 그렇지. 렌트카로? 그렇지. 요즘 렌트카들 요즘 LPG 차들 출력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 한 연 3만 킬로 기준 했을 때 가솔린 동급과 그 LPG 동급으로 갔을 때 한 유류비가 100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된다는 그런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100만 원. 그럼 실제로 내가 그랜저는 거의 다 렌트카던데 그랜저 LPG로 출고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솔린보다? 그럼 그랜저는 LPG가 더 많아요, 가솔린? LPG 렌트카는 이제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 나 다음에 그럼 LPG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LPG도 괜찮지. 혹시 카니발 휘발유를 LPG로 개조한 걸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불법이라. 불법 개조. 불법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LPG도 구입 가능한 게 있구나. 그렇지.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들한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재무의 어떤 건전성, 이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비용이 부동산이 어떤 날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날은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가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으로 자기가 그런 걸 계획을 짜기. 저희 카레크린트 법인 차량들이 꽤 많잖아요. 트럭도 지금 한 7대 되는데 트럭들이 사고가 꾸준히 나요. 꾸준히 나는데 한 번은 마이티가 한 번 옆으로 넘어진 적도 있어요. 마이티가 지방에서 우리 기사님 실수로. 근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보험료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법인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에요. 근데 트럭은 또 렌트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트럭이 아닌 다른 차들은 전부 다 액센트가 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안 오른 것처럼 최대한 그 안정적인 어떤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에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 맞아. 기계 사는데 더 공장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이제 6번째까지 정리를 했고 7번째. 그 정도까지가 이제 그래요? 장점이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렌트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신용을 깎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 가족차는 개인 장기 렌트, 회사는 무조건 법인 장기 렌트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제 카니발이 출고한 지 벌써 2년 됐어요. 다음 차도 저는 장기 렌트 할 테니까 그때도 좀 싸게 해주세요. 네? 블랙박스 썬팅 해달라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이제 장점은 이 정도로 알아봤고 단점은 또 뭐가 있을지 피글렛이랑 한번 차에 타서 얘기해보면서 나눠볼까요? 차로 가겠습니다. 차로. 자, 그러면 이번엔 장기 렌트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장기 렌트 장점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장기 렌트 단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려주는 기간 동안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장기를 빌려주니까. 아이고. 나 진짜 안 할게. 다시 안 그럴게. 아니 아이고. 장기 렌트 단점은 뭐가 있을까? 내가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줘요. 차가 무사고로 30년 주행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보험료가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정도가 나와. 너무 무사고라서. 진짜 정말 이렇다 쳐봐 만약에. 근데 장기 렌트를 3년 동안 타잖아? 3년 넘게 타잖아? 그럼 그 무사고 30년 경력이 없어진대. 그렇지. 그러면 다음 가입할 때는 5,000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나오는 거지. 나 무사고 10년인데? 미진이?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단점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하, 호, 번호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 너가 마치 그 영상을 CLS 영상 올렸는데 렌트카 뭐 렌트카 타냐 뭐 사고 대처 받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 이제 시장 자체가 뭐 4배 뭐 5배 이렇게 장기 렌트 시장이 올라갔다 해도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난 무조건 리스차 아니면 난 무조건 내 차 할부차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일단은 티가 난다는 거. 물론 그게 인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 인식을 바꾸는 게 뭐냐면 그치. 길거리에 널린 수많은 장기 렌트 비싼 차들이 그런 인식을 바꾸긴 하거든요. 맞아. S클래스도 호 되게 많고 뭐 차들이 비싼 차들도 그런 장기 렌트에서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벤츠 S클래스 호. 두 번째는 이제 현금이 많으면 아무래도 뭐든지 그렇잖아. 현금 많으면 현금차 사는 게 그렇지. 최고죠. 제일 첫 번째는 장기 렌트보다도 좋은 게 이제 그쵸. 현금차. 1순위를 매기자면 현금차죠. 현금차로 신용도 지장도 없고 그죠? 맞아. 근데 그거만큼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 그렇지. 사실. 나는 무사고 경력이 좀 길어서 보험료 자체가 너무 저렴하다 정말 싸다 하면은 아무래도 렌트랑은 안 맞을 수도 있고 보험료가 원체 싼 사람들 아까 그렇지. 무사고 30년 그 5,000원 내신다는 그분. 그렇지. 사고 날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 혼자만 운전해. 그러면은 뭐 렌트할 필요가 없지. 그냥. 근데 어쨌든 단점보다 장점이 많잖아 지금. 아무래도. 그러면은 장기 렌트 시장이 엄청 늘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늘었어요? 엄청 늘었지 지금. 실제로 많이 늘었어요? 몇 년 사이에도 지금 한 4-5배 이렇게 매 년마다 4-5배?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엄청 늘었네 4-5배면.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허하호로 지금 부족하다고. 호가 이제 단종이 돼서 호가 없어요? 단종이 잠깐 됐지. 다시 번호를 이제 생겼어요?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번 달이랑 저번 달 계속 하만 거의 나오고. 물론 뭐 선택에 따라서 나는 호 아니면 안 돼 하면은 호 번호판을 어떻게든 찝어주긴 하긴 하는데 사실상 거의 랜덤이긴. 근데 저는 호가 더 좋아요. 호가 더 어감도 좋고. 왜냐면 일단 호감이고요. 맞아. 웃을 때도 피글렛도 호호호호 이렇게 웃으니까 뭔가 잘 어울리고.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그건 나잖아. 나 그래서 카니발은 하야. 69하 7945. 맞아. 그래서 원래 렌트 처음 나올 때도 하호 했던 게 이제 그 거의 문구가 타이틀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차를 탑시다 해갖고 그렇게 번호 자체를 하랑 호 이렇게. 근데 허도 있지 않았나? 그쵸. 허가 허는 아예 이제 안 좀- 나오죠. 허는 장기 이제- 렌트는 끝났어? 허는 이제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 아.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니까. 그 오래된 차. 휴. 피글렛이 깜빡이 켜면 나도 같이 보게 돼. 물에서 끼나 안 끼나. 자꾸 선생님 입장으로 보게 돼. 근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면은 더 이제 와이프들은 불안해. 가만히 맞아. 있으면은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우리 와이프도 맨날 그래. 막. 가만히 좀 있어. 맞아. 막 이러죠. 막 옆에서 맨날 이러니까 와이프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요. 맞아. 그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한번 차를 사면 오래 탄다 하는 사람들.
등록세 또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죠. 그렇지. 아무래도. 아, 그 단점도 있어요. 자동차가 그 임대로 나간 자동차들은요 중고차 값이 싸요. 근데 요즘 시장이 네.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0, 300 정도씩 맥스 그렇게 차이도 났는데 예. 요새는 하도 중고차 시장에 이제 경매로 그런 장기 렌트 차량들이 많이 나와서 예. 사실 시세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죠. 아,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같은 컨디션이라면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조금 더 쌀 수는 있다. 그렇지. 이거는 어쨌든 언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네. 이거는 좀 들어가지.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단점이 또 뭐가 있을까? 그 리스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밀리면 신용도 떨어지잖아요. 연체로 기록돼서. 그렇지, 그렇지. 렌탈료는 어떻게 돼요? 렌탈료도 동일하지 그거는. 아, 그것도 음. 똑같아요? 음. 아, 어차피 이제 렌트든 리스든 할부든 뭐 현금이 아닌 이상은 다 이제 금융 상품인 거지. 연체 이자율 뭐 연 24% 이렇게 해가 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면은 다른 차로 갈아탈 것 같아. 왜? 또 이렇게 장점을 노리고 싶어서? 그치. 그런 것도 있어. 맞아. 뭐 장기 렌트 하면은 계속 하고만 찾게 되는 거 같아. 아, 근데 나는 이미 CLS를 감가를 봤잖아요. 새 차를 출고해서. 중고 시세 알아보니까 벌써 한 감가 한 2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감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계속 탈래. 이 감가를 그냥 나중에 안 아까울 때까지 타려면 난 최소 7년 8년 정도는 타고 싶어. 최소 7년 8년. 맥드라이브 왜 가게? 뭐 마시게? 그럼 가 맥드라이브 가 유턴해서. 근데 맥드라이브도 휠 긁을 수. 그만해. 맥도날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맥드라이브 갈게. 아우디. 바닐라 쉐이크 2개랑요. 휴일에 저기 보도블럭. 안쪽 바퀴. 뭔가 이 느낌이. 여러분 남편 긁힐 것 이럴 때 같아. 진짜 짜증나죠. 안 긁었어. 너무. 네. 고마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휠을 긁었어요. 아, 근데 카메라에 안 찍혔습니다. 카메라 꺼놨었거든요. 아쉽습니다. 아니, 지금 카메라 꺼졌는데요. 카메라 껐을 때 방금 피글레 휠 긁었어. 긁었지. 휠 안 긁었어. 알았어, 그냥 타이어 잠깐 올라탄 거야. 긁자마자 안 찍혔어 이랬어 우리. 장기 렌트가요. 단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차를 팔기가 힘들어요. 맞아. 중간에 맞아. 네. 계약 중간에 차를 판매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어받지 않는 이상은 차를 파는 게 조금 힘든데, 여기서 틈새 시장 내가 창업 아이템 하나 알려드릴게요. 승계 사이트. 승계 사이트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 계시죠? 장기 렌트 승계 사이트 만드세요. 그거 만들어서 보배드림이라고 하지 말고 하하호호 승계받자. 이거 너무 길다. 액센트 탈 때 액센트가 하도 좁고 그러니까 바꿔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불편해도 좀 타야지, 참아야지, 이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승계 사이트가 만약에 있으면 또 다른 사업을 창업하는 그 비용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 그랜저는 무조건 호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호네. 그랜저 카니발은 호나 하가 더 많아. 알아? 수입차는 어디가 특화돼 있어요? 하나랑 제일이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팁인데 자차 보험이 거의 장기 렌트가 면책금 이제 CDW라고 해갖고 그걸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하나캐피탈만 이제 수입차도 자차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손 처리나 이런 게 필요할 때 면책금만 내도 이제 그거를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자차 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수입차로 타기에는 그렇지. 하나캐피탈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CLS도 지금 하나캐피탈로 타고 있잖아. 나는 하나캐피탈 왜 선택했냐면요, 하나캐피탈은요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지정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혹은 뭐 KCC 서비스센터라든지 뭐 다른 벤츠 서비스센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뭐 본넷이나 팬더를 교환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랬을 때 보통 렌트카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센터를 지정해버려요. 지정 정비소가 있죠. 근데 그 공업사 난 믿지 못하겠다. 나는 벤츠 정식 센터에다 놓고 싶다. 이랬을 때 다른 렌트카들은 계약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캐피탈은 그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캐피탈로 CLS를 장기 렌트로 지금까지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살 때 방법이 3개밖에 없었어. 현금, 할부, 리스 이거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장기 렌트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구매 방법이 4가지가 된 거죠. 이게 자기한테 장점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장기 렌트 뽑으면 되는 거고 단점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여전히 이 3가지 중에서 고민을 해야겠지. 그치. 더 오히려 이런 장기 렌트가 생긴다는 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 결국은 그치? 선택권이 넓어진. 네. 그리고 장기 렌트사가 예전엔 별게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 진짜 많이 하잖아. 맞아. 많으면 뭐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견적을 받아 볼 때는 여러 군데 업체를 한번, 물론 우리 회사도 포함이 돼 있고 다른 회사들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여러 에이전시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러니까 거의 요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견적들이 선납금 이런 거나 미끼 견적, 부가세가 별도인 견적, 부가세 포함 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견적 볼 때 반드시 이게 선납금이 들어가는지, 보증금이랑 선납금은 아예 차이가 있기 다른 때문에 개념이구나. 선납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하면 되고 매달 그냥 내가 한꺼번에 낸다 생각하면 되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거를 잘못 설명하는 업체가 있지. 고의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 선납금의 표기 유무를 정확하게 따져봐라. 그렇지. 이거랑 그리고 부가세 별도 월 금액인지 포함 금액인지 그렇지. 따져봐라. 장기 렌트 살 때 항상 그렇게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안호준 TV 구독자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바랍니다. 구독해주세요. 정보가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정보를 주는 영상들도 앞으로 좀 가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직접 불러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진짜 재밌게 유익했다. 재밌게 영상을 앞으로도 만들어 볼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 이렇게 안녕. 안녕. 그럼 되지 뭐.